7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제목처럼 말씀드리면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신경을 두지 말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은둔 고립하던 청년이 이제 저에게 얘기해 줬던 얘기인데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방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방에 컵이 있어서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 마루에 엄마, 아빠,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3명이니까 눈이 2개씩 6개겠죠? 다 눈이 자기한테로 확 쏠리면서 자기가 방문을 열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모든 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뒤통수에 구멍이 뚫리는 줄 알았다. 그래서 마루를 지나 부엌 쪽으로 이렇게 물컵을 들고 와 자기는 이제 물만 떠오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뭐 먹고 싶니? 라면 끓여줄까? 그래서 자신이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고기 먹을까? 너 고기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어. 고기 해다 줄까? 자기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급기야는 아빠도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외식할까? 동생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일어나니까 뭐 어영부영 같이 일어났겠죠. 3명이 다 일어나서 자기 주변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더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어찌할 바를 자기가 몰랐다. 자기가 방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다시 마루로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오랜만에 얼굴을 본 경우라고 하면 반가워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가족들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한 끼라도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뭐 먹을래?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를 권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초지일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반응을 어떻게 느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해요. 토끼굴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지 않아야 한다. 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사각의 공간에 구석에 구멍이 있고 거기에 구멍을 통해 토끼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밖의 세상이 좀 무서워서 굴에 숨었어요. 근데 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토끼랑 너무 놀고 싶어요. 토끼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토끼굴 앞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토끼한테 계속 요청을 하죠. 좀 나와라. 오른쪽 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왼쪽 귀도 좀 보여줘라. 발 좀 내밀어 봐라. 그러지 말고 내가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토끼굴 앞에서 나와라. 토끼굴 앞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럼 토끼는 나가도 되나? 나가고 싶기는 하는데 너무 밖에 사람이 많아. 다 나만 쳐다봐. 나가면 나한테 다 관심을 보일 텐데 뭔가 질문을 퍼부을 텐데 또는 너 어떻게 할래 저렇게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 이면 토끼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의도와 달리 어쩌면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관심이 부담스럽다가 그 다음에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토끼는 언제쯤 나올까요? 언제쯤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굴 앞에 누가 있나 없나를 지켜보다가 굴 앞에 사람이 좀 없을 때 그때 한 발 내밀어 보겠죠. 그러다가 아무도 없네 하면 더 나갈 거고 더 나갈 거예요. 자, 제가 토끼굴과 토끼를 비유했지만 가족들의 관계도 사실 어느 정도는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물 한 컵 들어 나갔을 때 느꼈던 것 같은 시선이 자기한테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교류하기 시작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이었죠. 그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물을 뜨러 갔으면 물 뜨고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밥을 먹으러 갔으면 밥 먹는 걸로 그냥 끝날 수 있도록. 그런데 물 들어갔는데 식사까지 권하고 식사 다음에 미래 얘기가 나오고 외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제가 외출을 하나 보자, 제가 물을 먹고 싶어 할까, 밥을 먹고 싶어 할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할까, 미래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이런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거를 너무나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걸 물어보신다면 토끼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토끼처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계기가 돼서 훅 나오기를 바라시지만 이 사람의 시간에 이 사람의 에너지 레벨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 거리를 두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꼭 토끼굴 앞에 공간만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엄마나 아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심리적 거리감. 그러려면요, 사실은 실천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나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간에 내가 요만큼 실수를 하고 내가 요런 시행착오를 해도 엄마 아빠가 그냥 좀 지나가지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네, 일 때 이 사람은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예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만났던 친구인데요, 30 초반이었던 남자 청년이었어요. 방에 꽤 오래 있었어요. 외출도 꽤 했었지만 어떤 가족과 관계를 안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학교를 벗어난 지도 오래됐고. 근데 정말 단순한 이유로 이 친구는 상담을 저랑 꽤 오래 하면서 뭐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냐면요, 옛날에 본인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머리가 되게 단순해지더래요. 영어 단어를 그냥 오늘은 10개, 내일도 10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졌던, 그 즐거웠던 경험이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고리분둔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안 하고 있는 때인데도 정말 목적성 상관없이 영어를 한번 다시 단어를 외워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영어책 있나요? 아니면 사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자기가 쓰던 영어책이 꽤 있다, 그러면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아주 의외의 구석에 이 사람을 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가 쓰던 영어책이 다 엄마 아빠 같이 쓰는 서재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영어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 이런 반응이 올 게 뻔하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너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니? 언제부터 영어를 하기 시작했니? 세상에 영어를 하는구나. 너무 반갑다. 영어를 공부해서 너 뭐 하고 싶으니? 라고 어마어마한 관심과 너무 기쁜 표현을 하실 것 같아서 영어책을 못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잘 아시겠죠? 이 친구는 단순히 영어를 한번 추억을 되살리며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결과가 또 올까봐, 엄마 아빠 기대하실까봐, 엄마 아빠가 너무나 그거를 과하게 목표점을 삼으실까봐 책조차를 못 갖고 오겠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시도가 꺾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의도가 그러시지 않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토끼굴 앞에 토끼를 못 나오게 하는 듯한 관심으로 표현되지는 않도록 심리적 거리를 좀 두시는 거, 그 부분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뜬금없이 토끼굴 이런 얘기 드렸었죠. 토끼굴에 토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예쁘고 귀한 토끼가 너무나 만나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를 끌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한다. 토끼는 그렇게 되면 부담 또는 공포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끌어내져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굴 속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나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둔다면 정말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새롭게 해보기가 어렵죠. 이들은 뭐든지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 가 있고 자녀의 모든 것들이 걱정되고 하신다 하더라도 약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두셔야 한다. 그 심리적인 거리가 결국 공간적 거리가 되고 그 공간 안에서 자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나의 에너지를 좀 비축하시면 다른 데 신경을 쓰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즉 다른 자녀를 챙기거나 나의 일상을 좀 회복하는, 나의 건강을 좀 챙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에너지가 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에너지이니까 조금 절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